안녕하세요. 윌리언웨어입니다. 오늘은 제가 20여 년 전에 캐나다 어학연수 갔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많은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이라 더 나이 들어서 그냥 추억이라는 단어로만 포장되기에는 당시의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이라도 영상으로 그때 감정을 담아보고자 오늘 캐나다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캐나다에서 좋았던 점을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보려고 하니까 혹시 캐나다 가실 분들, 특히 빅토리아 가실 분들은 오래전 얘기이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도 어학연수라는 것이 유행 같은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. 2000년대 초반에는 짧게는 몇 개월, 길게는 1, 2년 정도 대학생 어학연수가 붐을 이루고 있었어요. 저도 24살 때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반년 정도의 자유시간이 생겨서 과외하면서 모아둔 돈을 어디에다 쓸지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요. 당연히 어학연수에 돈을 쓰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. 사실 어학연수 6개월 갈까, 유럽 배낭여행 한 달 다녀오고 어학연수 3개월 갈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한국인의 종특이 뭡니까? 빨리빨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. 찍고 턴 뭐 이런 거요. 지금은 극혐합니다. 아무튼 어릴 때는 단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유럽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. 제가 간 곳은 캐나다이고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밴쿠버 옆에 큰 섬이 있어요.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섬인 것 같은데 섬 아래에 빅토리아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. 말이 어학연수지 3개월 동안 무슨 영어를 배우고 오겠습니까? 놀러 간 겁니다. 어학연수 후보지 중에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사실 저는 캐나다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습니다. 외가 쪽 친척 중에 캐나다 이민 가신 분이 계셔서 어릴 때부터 외갓집에 가면 캐나다 얘기를 계속 듣게 되었거든요. 성인이 되어서도 이 나라는 한번 내가 꼭 가보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척이 바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감독 백지성 감독이고요. 사실 우리나라보다 북미에서 진팩으로 엄청 유명한 분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이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. 좌충우돌 배낭여행기는 언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고생 진탕한 배낭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한두 달 안에 후다닥 준비해서 바로 캐나다로 떠납니다. 사실 그때까지 저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본 촌놈이었고요. 아주 신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닌 정말 신나는 한 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. 바로 캐나다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. 제가 간 캐나다의 도시가 바로 빅토리아라는 곳입니다. 그곳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빅토리아, 유빅이라고 불리는 대학교가 있고요. 한국으로 치면 연세어학당 이런 것처럼 영어어학당 같은 곳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. 이 학교가 제가 다니던 한국의 대학교의 자매 결혼 학교이기도 했고 어학연수 하면 자연스럽게 학점도 1학점 딸 수 있었거든요. 무엇보다 작은 도시라서 한국인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모로 따졌던 어학연수의 도시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웬걸 한국인은 어딜 가나 많습니다, 여러분. 그래도 코리아타운 뭐 이런 데가 없고 조용한 동네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. 싸구려 항공 티켓을 사서 여러 도시를 경유해서 마침내 빅토리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학교 측에서 소개해준 홈스테이가 있었는데 그 홈스테이의 마더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. 어색하게 간단한 영어 인사하고 다운타운에 들러서 저한테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시내 구경을 조금 시켜주더라고요. 좀 놀랐던 게 영화로만 봤는데 이게 스트리트하고 애비뉴로 구성된 구역 정리가 돼 있잖아요, 외국은. 이게 깔끔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. 계획적으로 만든 동네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. 이게 말로만 듣던 외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의 느낌이구나 라는 그런 북미의 다운타운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. 한국에서도 모르는 마을에만 가도 새로운 느낌인데 이 촌놈이 외국에 가서 당시 받았던 자극들이 너무 신선해서 아직도 아주 좋은 기억으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. 시내 구경을 마치고 마침내 영화에서 볼 법한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2층 집 홈스테이 집으로 갔습니다.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집만 봐도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왔어요. 너무 흥분되고 행복했습니다. 도착한 날이 유난히도 날씨도 맑고 햇살도 좋아서 이게 진짜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. 여기까진 다 좋았는데 약간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사람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점심때가 됐는데 피자를 줬어요. 근데 뭔 놈의 피자가 그렇게 짜? 인생에서
먹은 피자 중에서 그렇게 짠 피자는 처음이었는데 저 빼고 홈스테이 가족들은 잘만 먹더라고요. 초면이니까 뭔가 분위기에 잘 적응하려고 저도 어우 딜리셔스 뭐 이렇게 외치면서 피자를 꾸역꾸역 맛있게 먹은 그런 찐따 같은 그때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. 지금 같았으면 it's too salty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음식 얘기 이어나갔을 텐데요. 얘네들은 국이나 찌개를 안 먹으니까 적당히 짠 음식을 먹어도 나트륨 과다 섭취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는 되었지만 아무튼 서양 음식은 우리 입맛에 너무 짠 것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캐나다에 도착 첫날은 신기하기도 재밌기도 아주 짠 피자 먹은 기억이 뒤섞이면서 다이나믹하게 흘러갔습니다. 2층 한 구석에 제 방을 안내받고 짐을 풀고 쉬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요. 짐 풀고 정리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홈스테이 친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카즈히로라는 일본 친구였는데 반일 감정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한국인이 아니어서 일단 너무 다행이었고 같은 동양인이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이 친구가 당시에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자기 외모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맨날 내 방에 와가지고 고민 상담하던 친구인데 가끔 보고 싶긴 하네요. 카즈히로 이노우에 잘 살고 있나? 언제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. 정말 짧은 3개월이었지만 거의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틈만 나면 놀러 다녔기 때문에 아주 많은 추억과 경험을 간직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제가 캐나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 것은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쓸어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 점은 잘 아셔야 돼요. 제가 농장에서 하루 온종일 일하는 사람으로 거기 있었으면 행복했을까요? 좋은 기억이 많았을까요? 어쨌든 돈을 쓰면 추억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나이였습니다. 캐나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짧게 한 번쯤 학생 시절에 살만한 곳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. 자연환경도 좋고 소도시라 그런지 사람들도 친절하고 동양인 비율이 높아서 인종차별 같은 것도 덜 하고요. 치안도 좋아서 밤에 돌아다녀도 한국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합니다. 대신에 한국에서 밤에 왁자지껄하게 술 마시면서 늦게까지 노는 문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심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놀랐던 게 오후 대여섯 시부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집에 들어와서 바깥을 안 나가더라고요.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.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면서 여가 시간 보내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일상인 것도 인상 깊었고요. 그럴 수 있는 게 주변에 각종 스포츠 시설들이 무료로 오픈되어 있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잘 구성되어 있고요. 야구장, 축구장, 아이스하키, 수영장, 골프장 이런 것들이죠. 그리고 빅토리아는 시애틀하고 가까워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페리를 타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보러 종종 가더라고요. 거기에 또 스타벅스도 있잖아요.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캐나다가 훨씬 선진국 같은 면이 많았기에 다소 사대주의적으로 무조건 좋다는 느낌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이 살기는 더 나은 나라인 것 같아요. 하지만 내가 젊은 시절에 제대로 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다. 그리고 인종차별이 좀 덜한 동네에서 서구식 문화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캐나다 중에서 빅토리아를 추천드립니다. 여기가 태평양에 인접한 가장 남서쪽 도시라 기후도 따뜻해서 캐나다라고 해도 겨울철에 강추위나 폭설 같은 게 없어요. 그래서 돈 많은 노인들이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오는 도시이기도 하고 경치 좋은 곳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별장이 많이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. 이게 바로 장점이자 단점인데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물가가 좀 세겠죠. 그래도 정착해서 살 것도 아니고 잠깐 경험 삼아 다녀오는 데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. 특별히 관광지로서 볼거리가 있진 않아요. 뭐 끼케야 이너하버나 부차드 가든 정도? 그러니까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게 몇 달 조용히 살고 오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빅토리아의 진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다녀온 시간 짧지만 빅토리아 얘기는 몇 날 며칠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나중 기회가 된다면 이런저런 에피소드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리 외국이 좋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.